안녕습니다. 오늘은 저희 안엽소 채널 강제 메인 영상이 돼버린 최악의 사례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은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저희 채널에 건축 학도 분도 계시고 건축가 분들도 보시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최악의 사례도 정말 유명하신 건축가가 설계한 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조심스러운데, 왜냐면 그분의 팬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거 보면 한국의 집을 소개하는 건가? 오늘도 역시 일본의 주택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안 좋은 사례를 일본만 소개를 하느냐. 일본이 그 주택에 대한 건축을 많이 하는 나라일 뿐더러 이런 자료가 거의 일본밖에 없어요. 이런 다큐 형식으로 정말 자세하게 그 집이 지어지는 과정과 그곳에 사는 건축주와 건축가와 건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루는 그런 곳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일본의 주택들을 소개해 드리는 편이죠. 그리고 제가 영어보다는 또 일본어가 되는 편이라, 그리고 제가 집을 짓기 전에 자료를 많이 모았었는데 그것들이 대부분 일본 자료가 많아서 일본의 주택들을 자주 소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집을 설계한 건축가가 세계적인 권위의 건축상 RAIC 모리야마 건축상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우승을 한 건축물이 있어요. 아마 건축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거나 보셨을 건축물인데요. 후지 유치원을 설계한 타카하루 데즈카 건축가입니다. 그 건축물로 우승을 수상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 모리야마 건축상이라 그래서 일본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캐나다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네. 이 후지 유치원이 비주얼 쇼크적인 면이 있거든요. 정말 지금까지 보지도 못한 형태의 교육기관이 만들어진 거니까 거대한 도넛 모양으로 안뜰이 있고, 이제 가장자리에는 그 유치원의 이제 건축물이 있고 트랙형 지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붕에서 아이들이 이제 자유롭게 달리고 돌아다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이제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데, 타카하루 데즈카가 그 테드에 강연한 영상이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건축상을 수상한 이 건축가가 이제 주택을 지었는데, 그 주택을 제가 이제 최악의 사례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토론이 좀 길었습니다. 어쩌다가 데즈카 선생의 주택이 최악의 사례가 되었는지 같이 한번 보러 가시죠. 사이타마현 아게오시에 있는 주택입니다. 여기에 데즈카 씨에게 건물을 부탁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네, 여기 있네요. konnichiwa. 오늘 평일인데 일은 어떠신가요? 내일부터 일을 가게 되는데, 내일부터 어딜 가시나요? 보트를 타고 있다고 하는군요. 어부세요? 어부는 아니라고. 경정이군요. 경정. 이게 경정이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 경마처럼 그 보트로 경주를 해서 1등을 맞추는 그런 도박이에요. 도박 일종의. 그래서 이 경정에 21년 정도의 경력이 있다고 하는군요. 이제 그런 이제 건축주분께서 이제 집을 지으시려고 하는데, 이제 그 땅의 위치가 지금 잡초가 많이 자라있는 본인의 땅이라고 하는군요. 해당 토지가 어디인가요? 잡초가 자라난 곳이 모두 저의 토지입니다 라고 하는군요. 이거 전부라고? 이거 꽤 넓잖아요. 이렇게 건축 예정지의 크기가 97평이군요. 와, 상당히 크네요. 그래서 건폐율이 50%에서 48평에서 집이 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구를 이야기했는데요. 프라이베이트가 있는 것과 개방감을 이야기해버렸어! 그러니까 밤에도 창을 열어서 생활할 수 있는 곳을 원한다고 하는군요. 아니, 프라이베이트를 지키고 개방적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상충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그것을 테즈카 건축가가 해결해 줄 거라고.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분들은 아파트의 3LDK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이 장남 6살, 장녀 8살, 차녀 4살. 그러니까 가족이 5명인데 이 5명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개방적인 집. 이건 난제군요 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분들의 요구는 이제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고 개방감이 있는 집을 원하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집. 이런 난제를 테즈카 선생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일본 마을이라는 거는 주택 밀집 지역이라서 작은 집에 조그만 공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은 프라이버시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어쨌든 아이들이 재밌게 놀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군요. 이 두 개에 반하는 희망을 이 천재 건축가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이 데즈카 건축가의 본인의 집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협솔택 지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그 건축가가 자기 집을 직접 지으신 분들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건축 플랜을 이제 건축주분에게 소개를 하는 거죠. 어떤 집이 될 것인지 두근두근거리네요. 보자마자 한 번에 오케이 했다고 하는군요. 네, 그렇게 나온 해답이 이런 지상 단층으로 해결을 했다고 하는군요. 이제 44평이 되겠습니다. 저렇게 가운데에 중정을 이렇게 만들어서 개방감을 준 것 같네요. 이 중정이 17평이에요. 17평. 예, 놀라운 거는 집 안에 기둥이 단 한 개도 없다는. 이게 2층이 되면은 뭐 계단을 만들거나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밑쪽으로 방해가 된다고 하는군요. 중정은 그냥 덩그러니 있는 곳이 아닙니다. 중정은 이 가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방이라고 하는군요. 파란 하늘이 이 방에서 천장이 되는 겁니다.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착공이 시작이 되는군요. 이제 97평의 이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이제 굴착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했고, 네, 일반 주택에 비해서 3배 정도 양이 쓰였다고 하는군요. 나도 여러 기초를 해봤지만 이런 귀찮은 작업은 처음인 것 같아. 아무래도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의 집이다 보니까 아마 설계가 까다롭게 돼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단층 집에 많은 공정이 들어간다고 하는군요. 네. 이제 그 집에 쓰이는 이제 구조에 쓰이는 H빔 철골인 것 같은데 엄청 크네요. 이 하나에 1.5톤. 이게 보통 이게 주택에 쓰이나요? 아, 안 쓰인다고. 저런 거 쓰이는 곳은 10층 건물 정도에 쓰인다고. 1층 집에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시는 거죠.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안 올라간다고. 10층 맨션 같은 곳에 쓰이는 철골을 단층 집에 쓰이는 거죠. 이 집을 지탱하는 기둥은 저 외벽에 있는 8개가 전부라고 하는군요. 보통은 안쪽에도 저렇게 기둥이 써야 되지만 데즈카는 개방감을 추구하기 위해서 4개의 기둥을 없앴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큰 이제 철골을 이용해서 집을 이제 지탱을 하는 걸로 해결을 한 것 같네요. 진짜 크긴 하네요. 단층집에 진짜 엄청난 18톤이라고 하는군요. 와, 이제 건축비가 상당히 비쌀 것 같다는 생각이 벌써부터 드는군요. 네. 거대 프로젝트 시동입니다. 네, 이제 이거를 이제 옮겨서 그래서 이제 크레인으로 옮기고 있는데 이제 경보 알림이 막 울리는 거예요. 크레인에서. 그래서 어떤 상태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무거워서 이제 경보음이 울리는 거라고. 이게 들어 올릴 수가 없다고. 네, 크레인 차는 암을 늘릴수록 이제 부담이 생기는데 3톤 정도 되면은 그 무게를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공사가 중지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반대편에 있는 도로로 이제 크레인이 돌아왔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제 거리를 줄여가지고 저 암을 좀 더 짧게 늘리는 방법으로 시도를 해볼 거라고 하는군요.
신중하게 신중하게. 아 근데 이 3톤이나 되는 저 철골을 받치는 저 기둥이 상당히 얇은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또 이제 목재가 또 쓰이는군요. 이제 철골과 철골을 연결하는 거를 또 이게 철골이 아닌 목재로 하는군요. 이런 게임이 있었는데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이 철골은 지진이 났을 때 상당히 위험한데, 이제 목재를 지진이 났을 때 그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하는군요. 이제 그런 지진 대책으로 그 에너지를 흡수하는 이론으로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었다고 하는군요. 이제 지붕 공사가 이제 되는데, 근데 끝에 저렇게 홈이 있는데, 저 홈이 뭐죠? 이제 빗물이 모여서 흘러가는 곳이라고 하는군요. 이제 구멍이 있는 곳까지 이제 흘러가는 곳이라고. 건축가 데즈카는 이 집의 외관을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지붕 안쪽에다 숨기는 듯한 이제 목공 장인이 나서야 할 때라고 하는군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저렇게 얇게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물이 흘러가는 공간에 이렇게 공사를 하는군요. 근데 이게 물이 흘러가는 곳에 저렇게 목재로 해도 되나? 이제 거기에서 이제 못을 받고 이제 이렇게 미묘한 홈이 생겼네요. 그래서 빗물이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처음으로 공사 현장을 찾아와 본 거라고 하는군요. 흥미진진. 그래서 요구 중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벌써 오자마자 아이들이 뛰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왠지 희망대로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군요. 34조의 크기가 중정으로 있고, 주방과 침실존, 주방존과 침실존이 따로 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아이들이 빙글빙글 뛰어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막다른 길이 있으면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멈춰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빙글빙글 돌게끔, 그게 이제 마음적으로 자유롭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오프닝 때 이야기한 후지 유치원이에요. 이 건축가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해준 건축물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테즈카 건축가가 이제 설계를 한 곳이라고. 이렇게 둥그렇게 있고 안에 안뜰이 크게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다고. 아이들의 성장에 상당히 중요한 이제 건축이라고.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을 참고해서 아마 이 건축주가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저렇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끔. 이게 발포 우레탄인데, 발포 우레탄이 보통 컨테이너 건물에 많이 쓰이거든요. 단열을 저런 발포 우레탄으로 하는 거죠. 저게 그렇게 단열 효과가 좋진 않을 것 같은데, 지붕에 저렇게 또 필름으로 마감을 하는군요. 이 접착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이 흘러가는 부분이랑 저 지붕 부분 전부를 이제 저렇게 필름으로 마감을 하는군요. 네, 3일 동안 이렇게 시트를 데즈카 선생이 와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여기 지붕이 좀 신경 쓰인다고 하는군요.
이제 물의 흐름을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죠. 이제 잘 구멍으로 들어가는군요, 물들이. 이런 시트를 쓴 이유가 있는지. 이게 늘어나는 소재라고. 이제 목재라는 게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관련돼서 그 지붕 마감도 늘어나는 소재로 했다고 하는군요. 저는 중정에 이제 빗물이 안쪽으로 안 들어오게끔 하는 공사를 하는 것 같네요. 네, 이제 확실히 이제 유명한 건축가가 하다 보니까 이런 마감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둥이 없는 걸로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중정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자유롭다고. 그러니까 기둥이 있으면은 어디까지가 중정이고 어디까지가 집안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경계를 없애고 싶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위에를 보면은 아 여기가 집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둥을 없애는 걸로 경계를 철저하게 없애서 개방감을 주는 것으로 테스카 건축의 꿈의 집이라고. 그래서 이제 외벽 공사를 하는데 외벽에 창이 없어요. 창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개방감이 있는 집에 창문이 없다고. 그래서 보면은 진짜 외벽에 창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개방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부에서는 안 보이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 집은 그것이 확실히 돼 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밖에서는 안 보이고 내부에 이렇게 중정을 크게 만들어서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개방감을 주는,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가지면서 개방감을 실현했다고. 그래서 이제 채광도 되고 이제 바람도 잘 들어오게끔 설계를 했다는데 그래서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가구들을 대부분 다 테즈카 건축가가 직접 디자인을 한 것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건축가가. 이제 모순으로 되어 있는 희망으로 시작된 집인데 이제 공정이 다 끝나가는 거죠. 그래서 천재 건축가의 아이디어가 이제 실현이 됐는데 어떤 집이 되었을지. 그래서 집안에 기둥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이제 무모한 시도가 어떤 드림하우스가 되었는지. 드디어 이제 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입구자처럼 생긴 집. 아 저기군요. 오호. 오, 정말 심플한데? 단층 집에 저 앞에 전면으로 현관이 있군요. 자, 이렇게 이제 집이 완성이 됐는데 이제 44평이고 그 중에 17평이 중정이에요.